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행의 윤정도입니다. 시장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활기찬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과 함께 지탱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자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패턴형 중에서 지속형을 배웠습니다. 캔들로 놓고 따졌을 때에도 지속형보다는 반전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반전형을 배울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었던 다우 이론에 대해서 이번 주는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릴 텐데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다우 이론과 관련된 윤정두만의 비법 앞 시간에 먼저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형 패턴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드릴 테니까요. 수업 끝까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전부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우 이론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다우 이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배운 부분이죠. 미국의 찰스 다우가 개발한 주식 시세 동향 판단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이제 처음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목시킨 분이다 이렇게 놓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다우 이론의 기본적인 부분은 주 추세에서 다른 주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3단계로 강세 약세장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국면별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램빌이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찰스 다우가 누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있죠. 미국의 주가지수. 이 부분을 맨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전까지만 해도 종목에 대한 시세 이러한 부분만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 산업평균지수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서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 시선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주가는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 복습 내용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도 되고 또 증권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목 시세 분석에서 시장 분석으로 시선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단 전체적인 주추세 부분, 그러니까 장기 추세 부분은 어떻게 간다는 거죠? 장기 추세 부분은 일단은 종목별의 개별 시세가 아닌 전체적인 산업 부분에서 놓고 우리가 훗날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은 이제 그 산업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도 일정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물동량이 증가하겠죠. 물동량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해운 업체들에 대해서 시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선 그리고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산업 분석 자체의 기틀을 잡아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 이론의 가설을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부분이 있죠. 단기 추세. 단기 추세라는 거는 그날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이고 그 당시에도 시세에 대해서 약간의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단기 추세는 인위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중기 추세는 3주에서 수개월 정도. 요즘으로 따지면 이것이 이제 중기 추세라기보다는 이것이 장기 추세가 되죠. 요즘은 더 짧아진 그런 흐름이 되는데 여기서는 중기 추세로 표현을 하고 장기 추세는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를 놓고 보는 그러한 부분을 장기 추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이론에서의 추세 해석 부분은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 차분하게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강세장과 약세장 부분에서 세 가지 국면으로 나뉘어진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윤정두는 다우이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적 분석 면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수급입니다.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 캔들을 보는 것이고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보는 것이고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시장 주도 세력의 수급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대해서 또 개인 수급에 대해서 그냥 놓고 보는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해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수급 자체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수급 분석 자체를 우리가 놓고 해석할 수 있다라면 여타 기술적인 분석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윤정두만의 또 특급 비밀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비밀을 비법으로 또 연결을 해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이론 부분에 있어서요. 표를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러한 국면이 되겠죠. 강세 시장에서는 매집이 발생이 되고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과열로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순환성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서 분배 국면, 공황 국면, 침체 국면으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다우이론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림 하나 더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시장의 차트라고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주가지수 부분으로도 놓고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각각의 종목으로 놓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차트로 놓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앞전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겠죠. 밀려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뭐 지금 매집 상승 과열 분해 공황 침체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똑같은 위치입니다. 사실상은 그죠? 그래서 침체 국면 바닥 국면에서부터의 흐름인데 강세 시장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은 매집이 단행된다. 누가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그랜빌이 주장을 했죠. 어떻게 해요? 외국인 기관, 우리나라 기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다시 얘기해서 전문 투자자들은 이 단계에서 매집을 단행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승 국면에서는 점진적인 매도, 차익 실현.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익 실현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과열 국면으로 놓여지면은 공포감, 전문 투자자들은 공포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과열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부터는 추세 전체가 산업 추세라든가 뭐 혹은 주식시장의 추세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여기서는 과도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분해 국면에서는 더더욱 여기서는 뭐 대형주 이외에도 테마주, 각 소형주까지도 이상급등 랠리가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황 국면 접어들게 되고 침체 국면 접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뭐 지난주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흐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적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조금 엉뚱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주식형 펀드 계좌수 변화 추이입니다. 전체 주식형 펀드 계좌수 변화 추이. 자, 어떻게 돼 있죠? 2003년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2003년도 3월을 바닥 512포인트를 바닥을 찍고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쭉 흐름을 가져가다가 언제 정점이 돼요? 2007년도에 정점, 그리고 나서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좌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의 2005년도 이전 수준까지 지금 계좌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금액 자체도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차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형 펀드 스탁액 잔고다.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개인들의 자금이 묻지마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간접 투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펀드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정점이 달했을 때가 예전에 언제라고요? 2007년도. 2007년도 정점에 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우 이론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국면이, 현재 이 국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열이나 분산의 국면이니까 이 먼 기간 동안에 흘러내려간 이 흐름이 아니죠. 지수는 2008년도에 이 과열권에서 한번 깨져 내려와서 2008년도, 2009년 초반에 완전 바닥을 찍고 되돌려진 이후에 흐름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 이 정도에 놓여져 있을 때 개인들이 지금 과열권에 놓여져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다우 이론상의 기준에서는 일단 상승 국면의 매집 단계를 조금 벗어나 있는 그 정도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기본적 분석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해외 주식형 펀드의 계좌수 변화 추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외 펀드 자유화를 시켜주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해서 해외 펀드 자유화, 거기에 규제를 완화해 준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투자금 한도에 대한 확대,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대략 70조입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없는 수준에서 70조까지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환율 방어의 효과, 이 부분을 노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자금이 나가면서 이 당시에 환율이 자연스럽게 방어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중요한 부분은 환율 방어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요? 과열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잔고 추이도 똑같은 흐름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부분은 신용 부분입니다. 신용. 지금 사실상 신용이 어마어마하죠. 이 부분은 분명히 5월 말 이전에, 그러니까 상하한가 제도가 지금 30%대로 확대되는 시점, 그 이전에 이 신용 문제는 터질 겁니다. 불거져서 터질 텐데 그 불거져서 터지는 부분은 어차피 골문 부분을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환불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잔액이 지금 뭐 주식형 펀드 수사객 잔고처럼 몇십조 원에 달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과열을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과열론을 가지고 갈 수는 있더라도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 부분은 일단 해소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식형 펀드 수사객 잔고의 부분은 어떨까요? 과열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우 이론 같은 경우에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 자료 놓고 자료를 꺼내서 복습을 하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우 이론이 절대적으로 뭐 우리에게 완벽한 기술적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하게 과거의 데이터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성의 흐름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국내 주식형 펀드 계좌수입니다. 계좌수의 변화인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만 단위로 돼 있고요. 단위는 천자입니다. 1000만 계좌가 2007년, 2008년도에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앞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IT 거품 이후에 계속해서 잔고가 빠져나가고 바닥을 찍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실상 2005년 6월경입니다. 2005년 6월경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코스닥 펀드에 대통령도 8천만 원 가입했다. 코스닥 펀드에 대통령도 8천만 원 가입했다. 정책적으로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겠다. 연기금에 대한 부분 다음에 또 한번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연기금 자금의 한도 확대 그리고 퇴직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금 그리고 변액보험의 자금 확대, 규제 완화, 펀드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으시고 혹은 못 겪으신 분들은 2007년도의 상황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도 2007년도의 기준이 1억 8천만 계좌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것이 고점이었다는 거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가계 지출의 35%가 중국 시장 기준입니다. 35%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이러한 과열권이 놓여지는 부분이 다우 이론에서 상승 국면의 제3단계 그리고 하락 국면의 제1단계에 놓여지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어떻게 되세요? 뭐 옆집, 뒷집 전부 주식하고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죠. 완전하게 확인된 거. 주변에서 막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뉴스에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시장이 뭐 최고 고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확대돼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재테크를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개인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고점 형성이 돼야 다우이론상의 고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다우이론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펀드 잔고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전혀 문제거리가 발생되는 위치가 아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2004년도에 수치는 여기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4조 5천억 원이에요. 4조 5천억 원. 그리고 앞전에 IT 때 또 거품이 있었죠. 어쨌든 다 빠져나가고 4조 5천억 원. 공포심이 굉장히 커 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2003년부터 일단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2005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2005년도에 20조에 달합니다.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반기에. 왜? 6월부터 대통령께서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는데 분위기를 몰고 가겠다는데. 그래서 6개월 정도 만에 한 15조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75조 수준까지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되면서 시장 과열이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까지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릴 텐데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우 이론을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의 개인들의 흐름, 주식형 펀드 비중의 변화의 흐름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열권이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열 국면이 아니고 매집 국면의 초기 단계라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요 단계. 2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단계가 아닌데 자꾸 겁들을 내신다는 거예요. 2단계가 아닌데 겁을 내실 필요가 없고 2단계에서 이제 막 요 정도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우 이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급을 놓고 개인들의 수급인 펀드 잔액 추이를 놓고 보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어디에도 없는 자료이니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부분 다우 이론에 대한 복습 또 추가적인 교육 요만큼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패턴 분석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속형 패턴 말씀드렸죠.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는 지금 복습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형의 부분은 신뢰도 자체가 좀 낮고요. 그리고 형성 범위도 좀 짧습니다. 거기에 패턴이라는 것은 반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세 중에 그러니까 패턴 중에 진행 중에 우리가 포착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물론 반전형 패턴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깊이 들어가는 수업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말씀드릴 때에 이것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배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배우신 지속형 패턴,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지속형 패턴은 스스로 복습하시는 정도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잘 찝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패턴 분석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다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화면은 뭐 자주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추세 분석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제. 그죠? 그리고 패턴 분석, 일본식 캔들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서양식 패턴 분석 이번 주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 1차적으로 배웠고요. 주가 부분과 수급 뭐 이 부분에서 보조 지표만이 일부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에서 요 정도 범위, 요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종류 중에 지금 뭐 배우고 있다고요?
패턴 분석을 배우고 있다. 어떤 거? 서양식 패턴 분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요. 주가 흐름을 정형화한 거죠. 어떤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패턴 분석에 있어서 추세 지속 패턴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지속 기간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 반전형 패턴에서도 일부 그 패턴은 조금 신뢰도가 낮아요. 낮고 거래량이나 또 혹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나타나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전형 패턴이라는 것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전의 주가 움직임과 다른 추세로 전환되는 거. 예전에 그래서 캔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횡보하다가 뭐 올라서 가는 거, 횡보하다가 내려가는 거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주 패턴은 뭐 아무래도 상승하다가 돌려지는 거,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거 이러한 부분이 좀 주요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횡보의 기준에서 반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징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반전 패턴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반전의 시작이 되겠죠. 패턴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은 확대된다. 네? 변동성이 이렇게 좀 멀리 같은 V자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멀리 움직일수록 변동성 부분, 움직일 때 변동성 부분은 더욱더 확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패턴이 형성되면은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이 형성되면은 어떤 걸 형성할 수 있죠?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또 정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부분에 대한 목표 라인을 또 설정할 수 있고요. 그중에 갭이 또 나오게 된다면 더 좋죠. 그리고 지금 패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 반전형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형성 기간이 확대되어 있고 길다라는 거고요. 시세 영향력 또한 지속형 패턴보다는 반전형 패턴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패턴이 그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 지점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전형 패턴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종류 부분 놓고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러죠?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꼭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뭐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뭐 세 개의 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봉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을 외우시기보다는 어떠한 추세의 변화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이중형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죠.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블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패턴, 그리고 뭐 확대형 패턴, 그리고 V자형 패턴, 뭐 선형 패턴 이렇게 쭉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그냥 좀 배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뭐 저런 그 패턴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 주 오늘은 굉장히 좀 쉬운 기준에서부터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패턴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어떤 패턴으로 내가 적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패턴은 기본 전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캔들이 뭐 예를 든다면 반전형에서 상승 반전형이다. 그럼 5거래일 이상 하락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바닥을 인식하고 돌려줄 수 있는 모양새가 잡혀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부분도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요. 그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매수, 매도, 급소 자리 그거만 이해를 하시고요. 또 목표 주가 설정 어떻게 잡는지 거기까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 패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별이 한 개 정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실 정도, 지속형과 거의 비슷하다. 거의 뭐 그냥 짧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독이 너무 쉬워요. 판독이 쉽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신뢰도가 높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신뢰도가 높아요. 높은 추세대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주들, 장기 소외주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장기 소외주들을 언제까지 놓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대바닥을 치고 내려간다는 부분.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접근하기에도 용이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은 대형주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형성이 된다 놓고 보시면 되겠고, 천장형도 마찬가지예요. 천장형도 뭐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닥형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표를 놓고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천장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표를 놓고 보겠습니다.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원형 천장이라는 것은 천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패턴이다. 뭐 이러한 그림 내용이고요. 형성되는 기간은 선형보다 짧다고 그랬는데 선형은 나중에 배울게요. 이렇게 가다가 바뀌는 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을 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주요 급소 자리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원형 천장형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든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와 준다는 거죠.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뭐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하지도 않고 완만하게 오랜 기간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승형이구나. 혹은 여기서부터는 하락 반전되네. 오. 그럼 매도 구간은 어디로 잡을 것이냐? 직전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매도. 약간 애매모호하죠. 실전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사실은 아니 이것을 뭐 여기 시세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거나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윤정두는 뭐라 그랬어요?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 안 드리죠. 하락 반전되는 걸 뭐 하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추세선을 놓고 대응을 잡는 방법. 그러니까 5일선이 될 수가 있는데 5일선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정도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벌써 20거래일이고 누이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탈이 되는 시점들, 그러한 시점을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형 바닥, 원형 천정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기다려서 이걸 매도 시점으로 잡는다?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실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정리해드리면 캔들도 배우셨고 이평도 배우셨고 추세도 배우셨고 거래량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앞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 부분도 여기 그나마 터져있던 거래량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바닥이죠. 대바닥입니다. 거래량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기억해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할 때 거래량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 내지는 소폭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살짝 죽었다가 다시 돌려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이 올라갈 때부터 다 죽어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사실상은 쫓아 들어갈 이유도 없고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추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5일선, 21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선이 이탈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천정형이니까 매도 타이밍, 단기 추세 라인, 또 이평선 라인 기준 잡자, 그리고 거래량을 확인해서 거래량 수반이 없으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배제하자. 그래서 패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대우증권 일봉 차트고요. 거래량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서 바닥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현대중공업 일봉 차트입니다. 대형주에서 찾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러 대형주 갖고 왔어요. 이렇게 거래량 완전히 대바닥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종목들 거래량 죽고 주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은 배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원형 바닥형 보여드리는데 원형 바닥형은 반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하락 반전되는 쪽보다는 상승 반전 쪽을 놓고 보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형 바닥형의 경우는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놓고 보는데 역시 별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거래량이 터지긴 하지만 그 바닥 거래량에서 매수를 단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의 흐름을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원형 바닥형이나 원형 천장형을 배웠는데
꼭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제가 판단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세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장세, 소형주 혹은 거래량이 죽어 있어서 소외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부분만 다시 설명 쭉 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놓고 보시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어요. 이런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를 돌린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러 아시아나항공 대형주를 갖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뭐 1조가 훨씬 넘는 가격대죠. 보시면 바닥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되면서 패턴 자체가 이제 원형 바닥형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형주에서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접근하시기가 다소 어렵고요. 그리고 이때 기준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다.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물론 이러한 기준에서 접근 여부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 주신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가 매수의 급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천정형 대비해서는 바닥형의 경우는 직전 고점을 뚫는 라인. 천장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정리하면 이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닥형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뚫어줄 때 어떻게 돼요? 수급이 뒷받침 되겠죠. 수급이 뒷받침 되는 거 보고 유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더 적은 종목군들 이렇게 놓고 보실 때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 국도화학인데요. 하루 거래량 자체가 뭐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몇백 주, 몇천 주뿐이 안 됩니다. 10주 단위의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금화하기에 현금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형 같은 경우에 또 천정형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고 또 소외가 장기화돼 있고 그렇다면은 관심권에서 벗겨내자.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천정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바닥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정형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올 때 거기서 매도의 기준을 잡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실전에서는 큰일 납니다. 단기 추세를 놓고 보면서 단기 추세 5일선, 11선, 21선 놓고 보시면서 그 추세가 이탈될 때 또 거래량까지 바닥일 때 그럴 때에는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은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닥에서 돌려지는 종목도 대부분 소형주고 특히 대형주도 소외줍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바닥형 같은 경우에 돌려졌을 때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안 실리면 또 안 돼요. 거래량 실려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닥형과 천정형, 원형, 바닥형, 천정형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첨삭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워낙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겁니다. 사실상 천정형, 바닥형 이런 경우에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매도를 어디서 하셔야 될지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다 이해를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배우실 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구나.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일단 패턴형의 기준이니까 반전형 패턴에서 선형 기준 또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선형 패턴 딱 보시면은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하락 반전도 가능하다. 지난번 그 지속형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박스형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등락폭이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스형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기간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 등락폭의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장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면 주가 상승,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면
주가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반전형이기 때문에 상승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형도 있다.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림 패턴으로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되겠어요. 미리 다 배우신 내용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범위가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가 박스형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형성이 돼줘야만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합권에서의 흐름, 그 기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가 매수 구간이 되죠? 여기가 매수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박스권처럼 고점 저점의 기준이 아니고 거의 횡보 추세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구점이 된다. 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여기서는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바닥 거래량으로 인식을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거래량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만 이 추세가, 그러니까 첫날 한꺼번에 이만큼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거래가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주고 추세 부분이니까요. 패턴 부분이니까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패턴의 위쪽 라인에 놓여져 있어야만 이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 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상승 탄력의 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해석 부분이고 객관적인 그 데이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선형의 흐름이 나온 종목이라면은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타나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의 탄력이 윗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이평선도 응집돼 있고 모든 것이 응집돼 있는데 위든 아래든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차트 놓고 보여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도 이것을 저희가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잡다 보니까 아예 극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예 붙어서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서킷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보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 교육 규정에서 가져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쪽 거래량 놓고 보시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구간에서 접근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맥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맥점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돌파할 때 거래량 부분이 많이 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일부 더 실려준 정도의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캔들 크기가 커지는 시점, 상승률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점, 여기서 편입됐던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신호로 출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 이 기간만큼의 상승 탄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장기간에 횡보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장기간의 높이만큼 과연 설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종목 보시면요.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도 거래량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접근을 못해요. 사실상 이 정도 범위에서는. 물론 이 범위가 횡보 추세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등락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상으로 놓고 말씀드릴 때 기준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다가 움직임 폭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여 줄 때 이럴 때에 우리는 거래량과 함께 매수 포착 구간으로 설정해 나가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존에 배운 것처럼 패턴 형식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서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줄 때 변곡 라인의 기준에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조선선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어떻게 수반돼 있고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뚫고 올라갔을 때의 흐름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구나. 아시겠죠? 근데 앞서 원형, 천정형, 원형, 바닥형의 기준처럼 장기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소형주 위주에서 이러한 패턴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좀 중요도 있는 반전형 패턴이 나올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해만 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뒷부분에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또 전혀
쫓아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쉽다 할지라도 이해도를 좀 높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 패턴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대형. 오늘 기준에서 마지막 수업입니다. 확대형 패턴을 한번 놓고 보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반전형 패턴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상승 반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하락 반전형이 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패턴에서 이러한 모양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에 페넌트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칭 삼각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역으로 이렇게 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고 계속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죠. 만약에 윗방향으로 가려면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고점을 뚫고 가든가 혹은 반대급부에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확대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칭으로 확대가 돼 있는 추세입니다. 대칭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놓고 볼 때는 과연 이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도 확대형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확대형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명확한 것은 이런 대칭형이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준에서 아래 위로 변동성이 확대돼야만 확대형 패턴이다. 그래서 하락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락형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의 좁은 등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고점들은 높아지고 저점들은 낮아지는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재 내용이나 일부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것이 고점 저점이 확대되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주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연동돼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혹 상승 반전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락 반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미래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죠. 목표 주가 설정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하락폭에 대해서도 설정하기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민감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는 제한적이고 하락 추세 구간으로 떨어질 때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피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처음에는 고점을 높여서 조화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된다. 그죠? 대칭이 돼서 저점을 낮추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그림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죠. 저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지금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제를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연구원이 이제 또 가면 또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옆에 있는데, 실시간 교육받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패턴은 어떤 패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쉬운 거, 지난주에도 굉장히 쉬운 거 배운 거예요. 삼각형 이런 거. 근데 패턴이라는 것이 삼봉 나오고 막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정형화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이 딱딱딱 이렇게 정형화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행 도중에 이것이 무슨 패턴이냐를 놓고 봐야 돼요. 추세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을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턴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종근당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걸 좀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따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대형이냐라고 해석하기엔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저점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은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의 추세 자체가 깨진 것이지 이것이 확대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도 솔직히 제가 보여드리기 좀 싫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대형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낫죠.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저점이
확대되고 고점이 좀 높아진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하락 반전 된다. 다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상승 추세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저희가 이러한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2,000 종목을 놓고 돌릴 때에도 이 2,000 종목을 놓고 돌려도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나와요. 패턴에 대한 부분, 뭐 물론 캔들의 예제도 잘 안 나오지만은 패턴에 대한 예제 부분도 상당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패턴에 대한 예제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많이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놓고 보면서 여기가 매수, 매도의 급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화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러한 패턴이 되겠죠. 여기서 주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했을 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확대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서 튀어갈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에서는 지속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그랬죠? 불확실성이. 그렇다면은 저점을 이렇게 그려주고 저점을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미련을 버리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확대되는 국면에 내려가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확대 국면에서 저점을 잡아내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그림 놓고 보면서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다우 이론에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쭉 드렸는데 국내 증시 주봉 차트 놓고 보면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이론에 대한 복습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고 윤정두가 해석하는 다우 이론 따라잡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죠. 지금 정확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갔고 2004년도 조정, 그러고 나서 2005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바닥 찍고 이 흐름에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죠. 와, 이것만 놓고 보면 고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 얼마라고요? 4조 5천억. 4조 5천억에서 요 당시 2005년도 당시가 얼마요? 20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고점에 올라왔을 때까지 75조. 지금 현재 위치는 다시 밀려 떨어져서 대략 요 정도 위치입니다. 수급의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2005년이나 2006년도 정도의 기준이다라고 잡는다면 그때 당시 시장 범위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 그때 당시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고점까지 올라왔던 폭이 대략적으로 3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를 약 2000포인트만 놓고 잡는다 할지라도 최소 범위는 2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에 올라와줘야만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가 예전만큼 묻지마식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우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놓고 보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야 시장은 좋다 혹은 막연하게 시장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시형 예전 내용들 보시면 기본적 분석도 다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환율, 유가, 금리 다 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다 다시 해드렸습니다. 오늘같이 다우 기술 접목시키고 또 내일은 외국인들 수급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시점에 기본적인 분석까지 또 기술적인 수급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지금같이 좋은 장에 목표 지수 명확하게 설정하셔서요.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불TV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방송 계속 진행해드리니까요. 뭐 장중에도 오셔도 되고요. 주말에도 오셔도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참석시켜드리니까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